뭐 이렇게 허용해준다 이렇게 되면 어떠냐요? 물론 제도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문화단체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 음악, 여러 가지 과학 이런 쪽에서 다른 어떤 그 학생 선수들, 운동부, 체육 분야의 어떤 다른 제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떤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같이 맞춰가고 있는 거고 이런 공정한 판을 만들어서 내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 실력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 어떤 규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그게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지금 개인학생 선수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학생 선수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부에서 클럽대라고 해서 운동하는데 아니면 학교가 아닌 평생 학력 평생 학력이지만 이런 곳에서 만드는 사실 그런 데는 관련 법사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공정한 이 세상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재들이나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저희가 교육청에서 연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그 263억 돼요. 운동과 관련해서. 물론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별게 없으시죠. 제가 일단 PPT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에서 운동권을 위해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결국은 학부모의 수익자 전환 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입니다. 학부모 수익자 전환 경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히 개인학생 선수가 학교에 있는 경우는 학교 운동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은 이런 일들을 해요. 학생 선수들은 따로 출석 관리를 또 해야 돼요. 추가로. 왜? 출석이 좀 하고 있으면 그 제도가 학생 선수들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최저학력이 고중학생이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음악기술, 과학, 이 다른 분야의 진로를 뽑는 아이들에게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수업을 안 했는데 수업을 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학생 선수들에게 있는 어떤 약간의 공공재적인 성향, 그다음에 학교 노동부의 그 학교에서의 그 시작이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퇴 지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석 증빙 서류를 공문이나 대회 관련된 서류를 해가지고 학생 선수들은 따로 모아야 해요. 그러니까 조사관하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출석이나 노수일수 안에서 가는지 그걸 다 매번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 선수들도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를 해서 교육청에 공유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출전 제한 기간 이런 것들도 또 챙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최저학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학력을 믿어야 된다. 그 도달되는 믿어야 되는지 따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보충학습을 또 따로 시켜야 돼요. 학년 말에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출석인도 학생 선수권을 따로 통계를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건 마찬가지고요. 매번 대회 나가야 된다. 우리 수학여행이나 소수공학의 교육여행을 하는데요. 수련활동 갈 때, 한번 갈 때 밥사도 가고, 계약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해요. 1년에 한 번 힘드시다고 하는데, 운동과 관련된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나 우리 코치 선생님들은 대회에 몇 번 가죠? 많이 가죠. 전주일까지 가세요. 그거 한 번 갈 때마다
엄청나게 사상답상의 계획이며 안전 이동 계획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기자에 관련된 입학, 전환 관련된 행정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 동계론의 학교 운동부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점검을 해요.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따라 별도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부 점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행정실 있잖아요. 단체정보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의 예산보다 이 운동부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전주련은 이번에 해외 전주련 관한 운동정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당 30 정도 된다고 치면 400에서 500 이렇게 들어요. 그게 그냥 학교에 그냥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서로 수익받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계획서에서 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결제를 하고 끝나면 영수증 정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매달 우리 코치생들 인건비, 수당 이런 것들을 정산해가지고 추가적인 거로 그 수당이 된다면 그걸 계산해가지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행정실 한 사람이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온전한 행정업을 다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행정업을 같은 것들을 누가 주거나 학교에 감독선생님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부를 안 만난 선생님이라면은 학교에서 이제 행정업 기한이라는 결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분이 안 해도 되는 결제를 최소 200에서 300대를 벌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한을 하나, 계획을 하나 세운다고 했을 때, 최소 30분에서 1시간만 잡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운동부를 맡아서 우리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 있죠. 담당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이 안 하셔도 되는 그 많은 시간을 200, 2000시간, 3000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고, 대회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거죠. 출장 가야 되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실적으로 볼까, 그 다음에 긴장한 책임감을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지금 운동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 선수들의 특화된 진로 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운동부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학교가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 선수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판에서 실력을 배워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여기 뒤에 계신 장학사님들이 학교로 민원 답사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특별 장학회를 특별 장학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전달하고 잘못된 거를 책임지고 개선해야 되고 시도를 자꾸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동부는 우리 방과후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방과후 신청하는 그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요청을 해서 이거를 수요하는 학교가 진행하는 추가된 특화된 교육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학교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학생들이 모르게 운동부와 관련된 저희가 이제 학교 운동부 운영하는 학교에 보면은 이제 공공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드려요. 이제 공공교육은 사실은 학교에서 필요한 운동부와 관련된 공공교육, 수도세, 전기세, 이런 난방비 이런 거죠. 가스비. 얼마나 드신다고 하세요? 아마 그런 것들은 개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단체적으로 어마어마해요. 특히 야간에 라이트로 운동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학교에 1000명의 학교에 단체적으로 야구, 축구, 럭비, 이렇게 30명, 40명, 그럼 30명, 40명한테 들어가는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10%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물론 단체적 경우입니다. 저도 돈 보고 그렇지 않고요. 10% 이하.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은 그런 것들이 요구가 많아요. 민원이죠. 뭐냐면은
일반 학생들이 왜 우리가 저 소수의 학생 선수들 때문에 운동장을 못 쓰냐, 체육관을 못 쓰냐, 왜 돈 받아서 그러는데 오라 운동부에는 뭐 기숙사까지 운영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고 거기다 안방에 있는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학생 선수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끌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 이거 물론 그 감당이 안 되는 조건도 있는데 우리 퇴직금이라든가 뭔가 이 관련돼서 우리 부모님들 내시지 말고 학교에서 내는 그 기관 부담금이 또 이렇게 50% 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지도자들이 많거나 또 대통령이 많으실수록 거기에 따라서 또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뭔가 같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부를 해서 뭘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요구하는 입장보다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사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그 소설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에 다 모시고 가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우리 아이들 유니폼 입고 그 그라운드에 서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교실에서 모습하고 유니폼 멋지게 경기장에 딱 서서 특히 이기던 지던 환호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같이 운동해요.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정말 극단적으로 애들 존경한다 이런 부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보고 그러면서 서로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는 그 운동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실제는 참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은 어떻게든 학생 선수들이 더 판을 이렇게 뭔가 자기 꿈을 펼치는 이 피해를 넓게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조해 주시는 하나는 바람이고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거가 좀 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은 우리 부모님도 강하게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동을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생길까요? 학교에 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코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배 학생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최저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때 가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최소한 학습하는 방법 정도는 강조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방향성을 서울하는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부모님들의 의식 수준이 벌써 다르시고요. 요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캐치하시고 이런 것 자체가 다른 시도와 달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워낙 이 자체적으로 물리적인 숫자는 경기도가 커요. 저희들이랑 거의 2배 정도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다양한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운 좀 죄송한 건 아니지만 왜 서로는 그렇게 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제도가 잘못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학교 교수님, 선생님, 농단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본청의 장학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솔직히 전통에는 운동보다는 교육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생각이 안 나는 거 올림픽이나 국제무대 갔을 때 외국 선수들하고 박수하면서 인사를 해요. 반가워. 외국 선수가 그러고 그래. 너 직업이 뭐야? 나한테 직업을 모르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선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부모님도 아시겠죠? 외국에서는 그게 의사선생님이 다 찍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업이 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의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듀얼 커리어라는 개념처럼 운동 외에도 진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이들에게는 지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인식 속에 있다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들도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종목을 통해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서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한국 교육 왜 필요하냐? 이것도 아까 한국일보 지금 면접 기사인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운동선수 30세 전후에 은퇴한다. 두 번째 커리어를 위한 역량은 결국 학생 생활의 핵심이다라는 말인데요. 학습을 해서 성적을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학습의 방법을 알려나가고요. 그리고 최저학력제라든가 출석이나 호흡교수, 보충학습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결론은 뭐냐면 학생 인권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최소한의 인권, 학생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은 수업을 늘려놔. 말도 안 되는 거죠. 10년, 20년 후 보셔요. 제가 이제 2003년에 학교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축구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그 당시에도 오전 수업을 봤어요. 그날부터 나왔어요. 오전 수업을 하고 받았었어요. 그 전에는 학교 자체에 수업을 안 들었었어요. 자, 그런 비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진로를 꿈꾸다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또는 마음껏 자신의 필드에서 멋진 꿈을 펼치다가 이제 은퇴했을 때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실제로 고등학교, 전체 고등학교 졸업 예를 들어 973명 중에서 들은 대상자, 그 다음에 실제로 참가한 학생, 지명자, 그리고 마지막에 6년 기준이네요. 6년 후에 현역 프로선수로 남아있는 비율이 7.8%.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정보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사실 공교육이잖아요. 손흥민이 나오면 좋죠. 박찬호 같은 사람 나오고 신지민 같은 우리 선수들 나오면 너무 좋은데 저희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1%도 중요하지만 99%를 통해서 1%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1%를 위해서 99%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조금 남자적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6년까지 실제로 그 선수로 활동하는 비율이 29.5%고요. 남자 배우고 여자 배우고 정도 되고요. 우리 아이의 두 번째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 경험 이거죠. 지금은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감사한 것도 있어요. 막 밀어져 나오고 항의하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수학이 못 가게 해요. 우리 머리 일반적으로 막 발자르게 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학교에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생활을 해주시죠. 그럼 학교는 이제 그렇게 하죠. 물론 대회가 연락했거나 특수한 사고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기에 해석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거는 정상적인 학생활. 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든 학생 선수는 정규 교육과정을 반드시 기수 3으로 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대회 나갈 때 학장님은 출석 인정 허용 일수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최소한의 분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그 조폭별 협회에 보내죠. 그러면 조폭별 협회가 그걸 확인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어디까지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도 최저학력제라든가 출석이 정확할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출석이 정확할수는 이제 학업성적관리 사무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다음에 수업교육에서는 못했을 경우에는 수업교육에서는 통해서 아이들이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죠. 이런 아까 말씀하신 왜 학생 선수들에게만 해? 왜 학생 선수들에게만 해? 아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부분들이 이겁니다. 이제 출석자 활동일수에 대해서 1일 단위로의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6시간을 1위로 간주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대회에서 경우에는 출석이도 홀수가 내일 4일이 제외되지만 조퇴를 하면 조퇴한 시간만큼 되면서 6시간을 하루로 된다. 이제 요거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출석이 좀 하고 있으라는 게 학생 선수에게만 있는 제도라고 하잖아요. 수업을 안 들었는데 수업을 들은 거예요, 중요적으로. 그런 제도입니다. 학부장님께서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장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중복이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 학교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 학교를 인정 안 해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학부장님께서 승인하신 거고 그 학교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석은 화요일수 이제 안에서 출석이나 화요일수만큼 서비스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맞춤 프로그램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런 방법 중에 20%이 있는데 20%는 출석이나 화요일수 미리 도달에 대한 학습 보충으로 교육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상황이 부모님이 같이 들어주신다고 한다는데 사실 부모님이 들어주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그래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분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20분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 학력이라는 게 지금 법에 되어 있어요. 학생 선수에게만 어떤 특혜라고 있잖아요. 전입학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선수에게 있는 특혜예요. 왜? 다른 다 거주지에 관련돼서 거주지 권 안에서 대접받아야 되는데 학생 선수는 그거 아니잖아요. 전학갈 때도 거주지랑 상관없이 전학을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학생 선수들에게 특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된 법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에게 미도달에서 경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공교육기관이니까. 또 학생 선수들 60일이나 빠졌는데 그렇게 놔둬도 돼? 우리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무추학습합니다. 최저는 미도달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얘네들 현실적으로 대회에 나가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협의하고 대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법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최저는 미들 학생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80% 같은 경우는 그냥 제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공부를 해서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최저적인 미도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보충학습을 하면은 대회 나갈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 법률상의 해석을 내가 이렇게 나가는 쪽에서.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보면 들어보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운동부 매뉴얼이라는 게 나왔어요. 2024년 3월 24일부터는 최저학력이 모델되면은 아예 대회를 못 나갑니다. 이게 관련 법이 이 3월 24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3월 24일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한 사실 요렇게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미흡했어요. 근데 결론은 법적 해석으로 저희가 교육부에서 확인 받은 거는 결론은 2013년도 이야기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최저한 인도가 되면은 이제 내년 3월 24일 이후부터의 대회는 못 나간다. 조금 시기가 그렇다. 라고 지금 내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부도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3월 23일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법률적인 걸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대안을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내년 24년 1학기 이후부터는 최저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저희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서울로 만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학습하는 방법 측면에서라도 부모님께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고등학교 재활 중인 학생 선수는 기존처럼 최저학년 고등학교로 이수학 경우는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성적이 이렇게 약간 나오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처럼.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저학년 미래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없었던 학교가 되고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지금 2023년도 2학년, 내년 3학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3학년이죠. 내년 고등학생이니까 최저학년 미래를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아마 지금은 2학년 성적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뜻을 지금은 기존처럼 최저학년 미래가 됐을 경우에는 뭔가 기초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방학 전에 기준을 하실 것처럼 하셔라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물론 모든 지역에서는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평균의 40%, 학급 평균의 40%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이 있어요. 근데 평균이 높은 데는 또 도저히 높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지역적인 차이인데 어쨌든 최소의 수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이 정도는 수업을 참여해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해라 라는 걸 추진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문제가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그냥 어떻게 학습하는데 소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교학정제 2025년부터 이제 고교학정제 대학에처럼 과목별로 스케일이 되겠죠. 이제 그 최저학년보다 아마 고교학정제고 과목별 패스페이 기준이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최저학년제가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최저학년제를 통과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목을 패스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학생 선수들에게 예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미 최저학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 중학교 고교학정제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 학부모들은 학습을 하고 최소한의 수행평가 같은 것도 성실히 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학업 중에서는 좀 더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학습을 해야 이게 참 공부를 잘해라는 게 아닌데 그 기준 자체가 그런 점이 약간 있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성실하게 저희가 학교에서 목표를 해봅니다. 학교에서 학습 지원하고 인권 지원해가지고 이런 학교에서 신청을 하세요. 저기 지도자분들 학교 얘기하면 그러면은 학생들도 계산으로 또 특별 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로 채용해가지고 특별히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지금 아까 본인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책임지고 뭐가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까 했던 부분 팬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코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셨을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관에 대해서 학교 뭐라고 못할 수도 있다. 내신성적관에서 최선을 기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학교에서는 얘기하셨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하셨을 거고요. 보육 내신성적관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4~4년 전부터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거기 같이 안 물려야죠. 큰일학교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지금 부모님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부분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서 내가 학생들 가서 보잖아요. 정말 조경선도 대단한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체육을 했었는데 야, 1년 반 하다가 좀 끝나고 손할 때도 저기 들어갔었어요. 끝나고 학습들도 들어가는데 다쳐서 왔어요. 주간 보건에 있는 아이한테 끝나고 금방 치잖아. 다치는 것도 그렇고요. 학생 선수들 아이들 옆에서 진짜 근대 마라톤 중간으로 결승에 숨 넘어가서 쓰러지는 보면 엄마가 같이 울고 있고 그러니까 체육학교에 있어서 여러 좀 모르고 너무 힘든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적인 학생 선수 부모가
스포츠 마사지, 재활, 이런 거 중요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이런 걸좀 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 예방을 위해서. 근데 이런 학교에 대한 정책, 제도, 이런 것들도 명확히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좋겠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되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 특히 지도자분이라든가 선생님, 학생들 이렇게 되는 교육 중에서는 학회장 분리 이후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발생하는 것도 안 돼요. 저도 가끔 하다 보면 또 학생 선수들은 학교 폭력으로 가해자 처벌받으면 출석 출전 제한이 그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에게 이런 부분도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감독교사 때는 서로 놓지 말아야 돼요. 동기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까불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선을 넘어요. 선을 선배가 후배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 긍정해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거를 지켜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서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가피해야 하는 거 없어요. 가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어디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가 그게 문제죠. 그 전부터 만약에 갈등 관계가 있다면 부모님들 학교에 운동을 맡기지 말고 전술적으로 우리는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니? 운동을 못했는데 뺏어가. 그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뺏어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 뺏어가? 그럼 그게 어떤 문제를 갈등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해결 방법을 얘기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학생 선생님은 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도자 참고인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운동부 가이드라인 안내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 학교에서는 이제 권장을 했어요.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특성이 있으니까요. 짧게 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길게 약한 강도를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종목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종목이 하나 그거예요. 부모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성인, 실업 각각 종목별로 최전성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운동부는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하지만 각각 학교별로 소진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성과내고 중학교 때 성과내고 고등학교 때 성과내고 끝내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성과내면 가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성과내면 고등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위한 지도자라면 이 아이가 정말 소동이처럼 그 전에는 이제 게임 나가고 기본 간단하게 하다가 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학생 선수의 종목별 최전성기에 맞춰서 지도해야 되는데 그거 보실 때 하면 아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뭘까요? 중학교에 선수들이 고등학교 갔다가 고등학교에서 경상 안 끄고 이런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건강이라든가 소진되지 않고 훈련 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훈련 계획이에요. 부모님들 공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아이가 1년에 무슨 대회 나가지? 대회 몇 번 나가지? 그거 아시나요? 아시죠? 연초에 아마 정상적인 운동을 하면은 연초에 아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운동 운영 경비가 나오고 이게 다 계산이 돼요. 그리고 저희들 운동 지도자분들이나 학교에 말씀드리면은 원칙대로 대회 나가야 돼. 갑자기 또 나가는 대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지장이라든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훈련이라든가 대회 연초에 전주에는 갈지가 않지. 갈 거면 해외를 갈지 국내로 갈지. 해외를 가면 못 돈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연단 대회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세요. 우리 코치님들 머릿속에 있겠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지 부상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좀 더 책임적으로 지도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부모님이 보시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가학교에 대한 자체는 그러니까 사전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손해보네. 그래 우리 다 같이 하지 않게 해줘. 이거라는 취지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선수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전산이라든가 피자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체육특기자 관련된 저희까지만 말씀드릴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가 전학 갈때 체육특기자는 고주시가 상관없이 저는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 특권은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는 그냥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운동부가 있고 승인해주시면 이제 가능해요. 거주시랑 상관없이. 물론 지역 쪽에 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내가 전학을 가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학교에 먼저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첫째예요. 가능한지, 실제로 갔을 때 도움이 될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기로 가야지. 이거는 굉장히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쪽 학교에 관련된 상담을 먼저 요청하시고요. 그 외에는 관련된 서류를 학교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체육특기자라는 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특기자가 체육특기자 전입학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체육특기자라 하면 학생 선수가 체육특기자 중3 때 자격 부여를 받아요. 나는 체육특기자라고 신청하고 지금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 문서 낼 때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아이들이 체육특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입학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 친구는 학생 선수이긴 하지만 체육특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간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관련된 것들은 이제 지원청 장사님, 고청에 전입학 관련된 장사님께 문의해 보시면은 사전 안내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이런 어떤 특혜를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생에서 전학하면 포기를 해야지. 왜? 특기자 자격을 모셨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은 그걸로 일반 학교로 일정을 주는 전입학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그렸는데 지금 여기 프린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것만 단합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라든가 연수, 그 다음에 다양한 특강 같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그 선정과 같은 걸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교에 맡겨놓고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했을 때 이제 온갖 이제 어려운 유전적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있어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요. 그 아는 힘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더 밝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사, 고초중학교는 고청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고청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 장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프린트는 뒤에 있네요.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교육에 너무 인조를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